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강째네요. 저번 시간에는 작가 정신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 중에 현대인들을 위기와 공포에 몰아넣는 메커니즘과 배금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어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거, 그 중에서 메커니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현대소설이 상성을 이렇게 강조한다고 해서 소설의 예술성을 가볍게 보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소설의 사상성은 예술성에 의해서 비로소 언어예술로서의 문학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상성을 심화시키려는 의식적인 면과 그 다음에 예술성을 정화시키려는 기법적인 면, 우선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한번 나누기로 하죠. 첫째는 인간 존재의 해명정신을 두겠습니다. 인간 존재의 해명정신이요.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작가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정립하는 그런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까뮈의 이방인을 들 수 있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메르스를 읽으면서, 이방인 읽으면서 메르스가 어떤 예수하고 닮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인간 존재의 해명성, 거기에 해명정신을 갖다가 가장 잘 얘기해서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범선의 오발탄 같은 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발탄 같은 거, 또 이상의 날개, 요런 게 이제 인간 존재의 해명정신,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진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갖다가 이제 흔히는 순수문학이 해가지고, 일종의 온상문학이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온상 속에서 커나오는 온상문학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렇게 좀 비평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의식이 결여됐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렇죠.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결여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비판들하고 폄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순수문학 개념에 대해서 서로가 다르게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이게 문학작품에서 역사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니다. 제대로 된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둘째는 고발과 지향적 정신이죠. 고발. 어떤 걸 갖다가 고발하고, 그러고도 지향적인 정신. 이걸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성의 신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이 증인적 고발. 우선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추구하여 오늘로 사는 삶의 지표를 의미한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지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인간성이 유린되고 짓밟히고 있는데, 바로 이 상황을 해명하고 비판하는 지향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고발과 지향적 정신의 중심 개념이지요.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자꾸만 까뮈 작품을 많이 예를 들어서 안 됐는데, 저도 까뮈 작품을 제가 좋아하고 아마 일찍 죽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이방인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페스트죠. 이방인에서는 인간 존재의 의미만 얘기했죠. 근데 페스트에 와서는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 같다 해명하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들었죠. 그 페스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거 잘 아실 텐데, 기억을 떠올리거나 또는 안 읽은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알제리의 오랑시에서 페스트가 많이 냈죠. 페스트라는 병, 쥐가 옮기는 거 잘 아시죠? 많이 내가지고 교통이 차단되고 예보와의 연락이 일절 차단된 상태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개성 있는 인물이 판누르라는 신부죠. 근데 이 신부는 뭐라는 거 아니에요? 페스트가 창궐하는 것은 우리 죄값 때문이다. 그러니까 속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외치죠. 속도하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죄값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또 독특한 인물이 코타르라는 사람이 있죠. 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요 녀석이라고 해야 될지. 이 사람은 전과자죠. 감옥에서 막 추록했는데, 요 악조건, 사람들이 그 악조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죠. 또 기회다. 그건 치사한 얘기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아주 나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쉽게 보면 뭐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이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 하여튼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시원하게 된 이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랑베르라는 사람이 있지요. 랑베르는 이 사람은 기자지요. 기자인데 취재하러 왔다가 모든 통신수사 같은 게 다 맡겨가지고 이 사람은 도망가려고 도망갈 루트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로지 한 사람, 의사 류만은 묵묵히 이 패스트를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혼자 노력을 하지요. 패스트와 정면 대결을 벌이는 거죠. 여기에 랑베르가 나중에 동참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패스트를 나중에 결국 이겨내고 성문이 열리자마자 코타르는 양심이 가차로서 자살하지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 어떤 상황,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인권을 유린하고 또 짓밟고 하는 데 대해서 그걸 갖다 고발하는 정신, 고발하고 그걸 해결책을 갖다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쪽이 있죠. 그러니까 지향적이냐, 아까 순수문학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한마디로 소설은 설득이 아니다. 설득이 아니다. 그럼 설득이 아니고 뭐냐? 미적 감동에 의해서 내적 변화를 가져온 거다. 미적 우선 감동을 줘야겠죠? 그런 패스 같은 데서 읽다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아, 대단하구나. 자기 목숨, 모든 걸 다 버리고, 1대1로, 그야말로, 패스하고 정정당당하게 마주 서가지고 싸우는 거, 자기 목숨 걸고. 대단하죠. 거기에서 미적 감동을 주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내적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나서겠다. 떠쳐나서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운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죠. 그게 설득보다 설득이 아니라 미적 감동을 줘가지고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미의식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이죠. 장인정신. 쟁의정신이죠. 어떻게 보면 쟁의. 뭐 하는 쟁의. 장의정신, 쟁의정신. 그래서 장인정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아무리 투철한 의식으로 현실을 투시하고 또 내를 지향하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화하는 기법에 의하지 않고는 문학과는 거리가 먼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상화하는 기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형상화하는 기법.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건 형상화하는 그 기법, 장인정신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제 강의를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장인정신에 의해서 형상화되는 어떤 기법이 없이 그냥 얘기한 것은 사상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사상에 지나지 않은 건 어떤 미적인 그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내적 변화까지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건 문학이라고 할 수 없고 문학 정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장인정신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이나 사상을 소설로 형성하는 기법이고 이 기법은 미의식을 추구하는 장인정신이 결정체다. 들은 이야기지만은 일본에서 사무라이들 칼을 가는데 이 손으로 이렇게 날을 세운답니다. 몇천 번, 몇만 번씩 문질러가지고 그게 바로 장인정신이라는데 우리 작가들도 그렇죠. 좀 대단한 분들은 단어 하나가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하루를 갖다가 방어하는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장인정신이 우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거 꼭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정설일 수도 있는데 삼류소설이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삼류소설은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는 글이다. 없는 글, 소설이다.
이거 삼류라고 취급하죠. 그러면 이류는 뭐냐? 내용은 있는데 재미가 없다. 재미없어 읽다가 졸다가 읽다 한숨씩 읽었다. 뭐 그런 소설 많죠. 그럼 인류는 뭐냐? 뻔하죠. 내용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다. 이게 바로 장인정신으로 해서 나온 기법이 아닐까요?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요? 그 사상과 기법이 잘 버무려져서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 그것이 내용도 있고 재미도 있다. 그래서 성공한 소설. 문학적인, 진짜 문학적인 소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말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하고 저번 시간에 하다만 노란손 수건을 계속해서 끝을 내기로 했죠. 그래서, 버스는 계속 달렸죠. 달리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버스는 계속 달렸다. 마침내 이정표는 브룬스위크가 20여마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모두 오른쪽 창문 옆자로 다가붙어 빙구가 말한 그 커다란 참나무가 나타나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이야기는 다른 승객들에도 전해져 브룬스위크가 가까울수록 버스 안에는 뒤숭숭한 설렘의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이상스러운 정적이 버스 안을 채웠다. 어두컴컴한 침묵의 구름에 휩싸인 듯한 버스 안의 분위기는 마치 그 빙구라는 사나이가 집을 비운 그 잃어버린 세월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빙구는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흥분한 표정을 보이거나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굳어진 그 얼굴에서 누구라도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제 눈앞에 나타난 그 실망의 순간을 대비하여 마음속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마을과의 거리는 20마일, 15마일, 다시 10마일로 점점 가까웠다. 물을 끼얹는 듯한 버스 안의 정적은 계속되었다.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꿈결에서처럼 아슬하게 일정한 리듬으로 고막을 두드리고 있다. 여기 위기죠?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과연 너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그때였다. 벼랑간 젊은이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리를 박차 일어나 소리치며 춤을 추듯 뛰었다. 그때까지 그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빙구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멍하니 넘기는 사람처럼 차창 밖 멀리 보이는 참나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나무는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의 물결로 뒤덮여 있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편에 젊은이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치고 있는 동안 늙은 전과자 빙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문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왔다. 멋지죠? 이게 바로 완벽하게 프로소설 그대로 맞춘 그런 소설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게 그걸 다 소설화 시킨 거죠. 턱 떨어지게. 그래서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옥 트리라고 하는 그 노래로 컨트리송이죠. 그걸로도 유명해진 이야기인데 남편이 돌아올 때 혹시라도 못 보고 지나갈까봐 나무 전체에다가 노랑 수건을 손수건 우리는 손수건이라는데 사실은 리본이죠. 리본을 매달아놨지요. 미국에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 귀향을 기다릴 때는 그 정원이나 현관문에 이렇게 노랑 리본을 매단다고 합니다. 1999년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요. 9년도에 소녀 하나가 실종됐죠. 그래서 그 어린이를 찾기 위해서 막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때 뭐 거리나 집집마다 노란 리본들 이렇게 매달고 이랬었죠. 이 소설에 나온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노란 수건에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1983년이요? 1983년에 그 마르코스 독재 정치 한 거에서 그 아키노가 미국에서 왔지요. 오다가 왔는데 그 저격수한테 죽었지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것이 기호가 돼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아키노의 부인이 또 왔죠. 왔는데 그때 각 거리 나무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거리 나무나 집집마다 전 필리핀 전체가 노랑 그 리본으로 매여져 있어가지고 성공을 했죠. 이게 좀 떠올려지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도 확실하고 그리고 스토리도 똑 떨어지게 플롯을 갖춘 그런 소설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비슷한 플롯 구조로 각자 꽁트로 쓰셔가지고 제 홈페이지에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죠. 제 방에 있는 독자 작품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선정해서 작품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평해 보기로 하죠. 꼭 좀 올려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 구리 류해라는 것은 우동 한 그릇 아시죠? 우동 한 그릇을 가지고 다음번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